여의도밭. 이 무슨 얘기냐? 여의도밭. 다음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사 아니라 사진입니다. 네, 이게 누구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제 대정부질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정부질문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가장 또 주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박수영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셀럽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대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건지 영상으로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 수사 개시 시행령, 이거는 입법권을 무력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위증 무고, 사법질서 저해 사범도 부패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등으로 등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수적 범죄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한 건 그 부분인데, 위증, 무고, 사법방해 그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등이 한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보는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저희의 저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죠. 장관이 입법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쿠데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 자체는 그런 만든 조어죠.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위탁당하면서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거, 이거야말로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검수원복이라고 하죠. 이 검수완박법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시행령, 이 시행령을 지금 다시 원상대로 다시 내려놔라. 지금 헌재 판단과 다른 거 아니냐라는 김혜재 의원의 얘기에 지금 한동훈 장관 따박따박 지금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김현정 대변인님.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답변을 하면 할수록, 국회에 오면 올수록 체급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체급이, 그러니까 주목도가 높아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역효과로 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좀 전에도 보셨지만 네. 눈 부라리면서 이게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대하는 태도가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약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뭐 저 대선 후보에도 2등으로 지금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네. 되게 그 지지자들이 이제 저런 태도도, 당당한 태도에 대해서 저기 환호하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계층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함으로 해서 중도나 무당층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비호감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리고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뭐 여론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뭐 저 중도층에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그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왜 저럴까라고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오래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의 그 태도들을 좀 보고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위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다. 예,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대통령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주당이 제1당이잖아요. 그래서 네. 살아있는 권력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는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즉 지금 저 국무위원으로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들이 그 최근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그 뭐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의 뭐 총선에서의 역할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거리를 두는 발언들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시각각 저 민심의 흐름들은 바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검찰의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의 시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한동훈 장관이다. 이 점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장관 지금 국무위원이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손을 좀 들어볼까요? 한동훈 장관, 이번 총선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갈립니다. 지금 여당은 아니에요. 야당은 정치를 할 거다라고 딱 2대 2로 지금 갈렸는데 조 의원님 언젠간 정치할 것이다. 총선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미 정치를 하고 있죠. 음. 이미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는 이미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국무위원은 네. 어쨌든 행정부로서 어쨌든 집행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 야당 의원하고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는 꼭 이렇게 자기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 간 한동훈 이런 게 요즘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냥 그 팩트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이제 공직자 혹은 검사, 언론인 이런 분들이 네. 아 저분이 정치에 진출하겠다라고 하시는 징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렇게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한다. 네. 두 번째로 특정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닌다. 이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 징후로 봤을 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정치 뭐 이렇게 출마를 언제 할 것이냐, 총선에 뭐 22대 총선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할 것이냐, 아니면 네. 뭐 대선으로 직행할 것이냐는 건 알 수 없으나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조 의원님의 해석과 비슷하게 한동훈 의원 저격수로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이미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무엇을 깊이 지금 그 행정을 천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이제 뭐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다음날 무슨 뭐 저 친한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저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의도는 가끔만 오잖아요. 부를 때만. 예. 네, 지금 박범계 의원은 이미 한동훈 장관 마음이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밭에 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아니 난 부를 때만 오잖아요, 여의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두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여의도 부를 때만 오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장관의 정무직이라는 것은 정치적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관의 직무 수행을 정치라고 이야기하면 정치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 민주당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출직으로서의 뭐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화면 보면은 그 우리 한동훈 장관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때도 정치 이야기하는 거였나요? 아주 신나는 모습이었던데 그 남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만입니다. 남의 마음,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허다한데 아니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그다음 그 마음은 여의도 밭에 와 있다 그러는데 네. 조금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여의도 주인들이 바람직하게 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여의도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이 여의도로 심부름 보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지금 서로 하나의 사안을 놓고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다. 네. 정치는요, 국민이 국회, 여의도로 심부름 보낸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예? 국민을 행복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른바 말하는 제로섬 게임으로서 여가 이르면 야가 없고 야가 이르면 여가 없고 이런 이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는 이 대정부 질문 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살짝 좀 바꿔서 좀 윤 의원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여의도로 가라, 여의도 밭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한다면 한 장관은 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부할 확률은 낮다고 봐야죠. 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은 정치인들이 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는 하지 않은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네. 숫자가 월등히 적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아까 저희가 손을 좀 들어보시죠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장관 언젠간 정치할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민주당 쪽 야당은 손을 드셨고 여당은 안 드셨습니다. 근데 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인데 나는 한동훈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한동훈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큰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관심 별로 없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예. 그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조차에서도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정의롭고 원칙과 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표현들을 자꾸 쓰고 있고 그리고 총선에 나와도 별 큰 영향 못 미칠 저는 것이다. 또 그렇게 봅니다. 연장 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와도 영향을 크게 못 미칠 것이다라고 강훈식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의견이 좀 다르네요. 강훈식 의원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환대를 받을지 모르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확장성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얘기다. 예, 총선을 이렇게 총괄하거나 지휘하는 그런 역할들은 못할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총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거보다는 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보고 싶어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한동훈 장관이 정치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몇몇 의원들, 뭐 김의겸 의원을 포함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거,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했고 네. 그것이 결국 한동훈이라는 장관을 정치인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 아니겠어요? 총선 나와서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도와 무당층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의 관심은 정파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 이걸 말해주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완전히 해석이 지금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